실존하는 와류기의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됩니다. 1962년식 페라리의 머플러는 와류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기 와류기는 1962년부터 이미 고안되었다는 것이겠죠. 증거로 1962년식 페라리 250GTO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페라리는 아직도 머플러의 끝단이 와류기입니다. 물론 와류기 타입 머플러는 옵션으로 판매가 됩니다. 실제로 1962년식과 1963년식 페라리 250GTO에 장착했던 머플러를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페라리는 왜 이런 와류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해답을 얻기 전에 간단하게 와류기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선풍기를 예로 들자면 선풍기의 날개가 날개 뒤의 공기를 회전하면서 앞으로 모아보내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와류 제품은 날개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고 그 날개를 지나는 공기에서 와류 운동이 발생하여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하던지 밀도를 높이게 되어 엔진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산소의 증가는 차량을 완전 연소하게 하여 출력 증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고RPM에서 상대적인 저항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기 위해 끝단의 차량에 맞는 맞춤의 와류기를 장착한 것입니다. 와류 제품은 마찰을 일으켜 와류를 발생시킬 날개가 필요합니다. 홈을 파서 와류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크면 와류의 발생이 커지지만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날개가 너무 작으면 와류의 발생이 작고 저항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와류와 저항은 해결하기 힘든 대척점에 있는 셈입니다.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날개의 면적, 형상, 재질, 각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와류를 이용해서 유속은 높이고 저항은 줄이는 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0.1도의 각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의 와류기들은 급가속이나 고속일 때 엔진의 부하가 커져서 오히려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차량에 맞게 설계된 순정 와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엔진에 부담을 줘서 차량의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와류기는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차량에 맞게 잘 설계된 와류기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날개 달린 와류기는 저항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술력의 한계를 M터보는 넘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제작해서 영업하던 날개 달린 와류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고 다시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지금은 날개 없는 와류기를 개발하여 최소한의 공기 저항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며 특허 인증을 4개까지 받았습니다. 오랜 연구 결과물에 보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M터보가 10년 전에 영업했던 날개 달린 와류기는 현 자동차 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량의 기술도 발전했으며 그에 따르는 자동차 구성품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에서도 순정 와류기를 지금 출시하는 차량에도 옵션으로 장착해서 출시가 됩니다. 대기업도 와류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류기는 최소한의 공기 저항을 줄여서 흡기에 유입되는 공기량을 빠르게 많게 해서 힘을 좋게 하고 공기량이 많아지면 산소량도 많아지고 산소량이 많아지면 완전 연소에도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공기 흐름이 저항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날개 달린 와류기는 저항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어져서 여러 개를 장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곧 공기 흡입량의 저항을 덜 받는 저속에서는 약간의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공기의 흡입량은 많아지니 여러 개의 와류기를 거치는 단계마다 저항을 받게 되고 고속 효율은 떨어집니다. 연비도 순정 상태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와류기 시장의 트렌드는 날개 없는 와류기의 개발이 목적입니다. M터보는 날개 없는 와류기로 최고의 성능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네이버 카페 M터보 후기를 검색하세요.